계속 이어서 이력서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력서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그냥 취업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제일 이제 실용적인 이유인데, 그 이력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기록한 문서죠. 그래서 아주 예전 이력서,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기 전 이력서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가족 상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2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전까지의 이력서, 흔히 말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모두 수기로 썼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서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결하게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문서죠. 자, 그래서 이력서는 일단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력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뭐 연세가 더 많이 드는 정도, 뭐 50대나 60대가 됐을 때 이력서에 쓸 게 많은 분들은 흔히 말해서 이력서의 빈칸을 만들어도 이력서가 계속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이게 이렇게까지 이력서에 쓰여진 게 많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경력 관리,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뭐 자신의 삶을 기록한 문서라고 하는데, 삶이라는 것은 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 감정, 감상 이런 거를 적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적는 거죠. 특히 일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경력, 경험, 자격, 교육을 말합니다. 자, 일단 교육,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시면 무슨 대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격, 자, 운전면허 등등부터 자격증은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경험, 동아리, 학과 생활 뭐 등등의 뭐 급여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는 뭐 급여라고 하기에 좀 아주 일시적인 돈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면 경험이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다라는 게 좀 더 분명하다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력서에 적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과 다르게 경력은 뭐냐? 경력은 일단 기관과 임무가 하는 일이 정해진, 이른바 꾸준한 급여를 받았던 것을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뭐 이게 잠깐씩 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는 이제 경험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꾸준히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경력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이라고 쓸 정도가 되면은 웬만큼 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경력이라고 쓸만한 근무지 이름을 보면은 대충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력으로 취급을 하냐 안 하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적은 다음에 그것을 경력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는 사실 채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꾸준히 받고 시간과 하는 일이 정해진 것을 경력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일시적인 것들을 경험,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꾸준히 무언가를 했던 활동들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취미에 관련된 거는, 취미나 특기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경험에 해당되는 것들일 거고요. 특히 동호회 생활하는 것, 경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력에 해당되는 거는 돈을 받고 이른바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력서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채용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속되는 분위기라서 그 블라인드 채용, 이른바 인적사항 같은 것을 가리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오로지 이 채용을 하는 사람은 직무 역량,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뽑는다는 의미가 블라인드 채용이죠.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이 채용하는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기 퇴사,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이러면 조기 퇴사라고 해요. 조기에 일찍 퇴사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일찍 퇴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뽑는 사람을 이제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돈, 그리고 채용한 다음에 적응시키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뽑힌 사람이 나가버리면 굉장히 그 낭비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업무 적응력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작정 그냥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이 사람이 막상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뭐 퇴사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에서 좀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뭐 잘 적응을 못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자. 이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안 보고 다른 어떤 인적사항이나 학교나 굳이 그 일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완전히 배제하고 뽑는다는 개념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직무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지원자는 직무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0년이나 2021년에 이런 공직에 좀 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 2018년도에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 채용 공고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구급 공무원 시험은 무슨 과목을 본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듯이 예상 문제와 정답까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기준에 비추어서 올해와 내년에 채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봐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어떤 그 좀 가고 싶은 공직을 뽑으셔가지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채용 공고,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을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조건에 내가 맞춰서 준비를 하면 그만큼 이득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A라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그런 그 신입사원 그 공고문이 있어요. 알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난 거기 참 원하는데 그걸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무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엑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우대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한다. 뭐 외국어, 영어 뭐 능통자를 우대한다. 이런 그 문구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문구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요. 내가 구급공무원이라는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요. 합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작년과 재작년과 3년 전, 4년 전, 5년 전, 자,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기 좋은, 적합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뭐 각종 사이트에서 많은 이야기를, 많은 내용, 정보를 이제 좀 참고하시겠지만,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어떻게 뽑았는지 정도를 좀 기준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학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더라. 그럼 어학 점수를 높이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게 그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기준점이 맞추려고 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될 게, 내가 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집요하게
좀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 있을 때 꼼꼼하게 좀 보시고 뭐 지역, 그 근무지, 이게 집에서 너무 먼지 아니면 가까운지 이런 것부터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올려진 그 공고문을 보시고 좀 많이 준비를 거기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